always be classy.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노커스의 박지원 대표님을 모시고 네. 이 클래식에 대해서, 수트에 대해서, 이 클래식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이제는 클래식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혹시 이제 처음 보는 클로버 여러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 네.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간만에 좀 출연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북촌에서 가장 서울다운 수트를 만들고 있는 테일러샵 노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현 AKA 로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또 초청을 드렸는데 뭐 항상 뭐 수트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진짜 그 클래식 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야,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수트를 좀 안 입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제 거기에 팬데믹과 맞물려서 뭔가 좀 뭐랄까요. 기업 문화 같은 게 좀 되게 캐주얼하게 바뀌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원래는 주 5일 다 수트를 입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금요일만 캐주얼 데이로 바뀌었다가 이제 제가 퇴사할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모자를 쓰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다른 팀이어서 뭐라 안 했지만 근데 뭐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캐주얼해졌었고 심지어 그 어떤 보수의 상징 중에 하나인 증권가에도 이제 캐주얼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티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증권사에 다니는데 이제 여의도에는 그래도 아직 수트를 다 입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마다 캐주얼 다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바지 입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되게 생소해가지고. 저희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 팬데믹과 그런 기업 문화의 변화와 그리고 좀 그런 맞아요. 애슬레저 룩 같은 원말웨어 룩이 좀 멋있게 스트릿웨어 같은 게 이제 엄청 유행을 하면서 뭐 이제 명품 브랜드들 뭐 루이비통이나 디올 같은 경우에도 좀 스프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기 시작을 했었고 맞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수트가 좀 도태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는 다시 또 톰포드 수트를 좀 멋으로 입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이제 GDC도 인스타그램 최근 사진들을 보면 다 수트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클래식 웨어가 좀 돌아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소에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게 예전처럼 돌아오진 않을 거다. 네, 그렇게 좀 예측이 좀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 주제를 한다라고 들었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네. 늘 고민하는 거지만 그쵸. 이렇게 주제를 갖고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더 한번 정리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분들이 막 수트 입고 이런 거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이따 나오는 주제랑도 연결되지만은 양극화된다는 느낌?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유니폼으로 입는 수트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아주 좋은 품질의 수트를 입는 경우도 좀 드물고 그치, 전투복을 입는 말 그대로 전투복이고 유니폼이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옛날에야 뭐 기성복이 없었을 때는 다 수수의 양복을 입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금액대별로 뭐 다양한 퀄리티의 이제 기성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입사원이면 당연히 이제 돈을 벌기 전이니까 저렴한 수트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나중에 이제 직위가 올라갈수록 더 좋은 수트를 입을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은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유니폼이었던 개념이라면은 지금 연예인들이라던가 그런 약간 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입는 수트의 느낌은 뭐 어떤 유니폼으로 입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이거는 좀 이제 멋이지. 뭐, 표현이지. 스타일. 자기 어떤 뭐 스타일의 표현일 수도 있고 나 성공했다. 약간 좀 이런 거를 약간 과시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대가 기성복이지만 굉장히 가격대 높고 그렇죠. 맞춤 수트도 사실은 고급 제대로 된 맞춤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금액대가 더 높아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이제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뉘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클래식 TV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커스도 마찬가지고 이 클래식 웨어와 굉장히 밀접한 맞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뭐 근데 사실 비관적이기만 한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고 뭐 보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다른 생각을 저희가 좀 들긴 해가지고 뭐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번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는 수트를 왜 좋아하게 됐는가. 그걸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 먼저 얘기할까? 네. 사실은 막 수트를 너무 좋아하진 않았어 원래. 직장 다닐 때도 정장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난 사실. 왜냐면은 그렇구나. 지금 돌아보면 지금 대다수의 직장인분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수트들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 핏도 그렇고 그치. 소재도 그렇고 어떤 실루엣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막 나를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옷들도 잘 만나기 힘들 뿐더러 맞아요. 그게 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셔츠와 타이와 또 어떤 스타일링하는 것들 구두와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쵸. 사실 입었을 때 멋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불편하다는 느낌만 생각이 그쵸. 나는 거지. 갑자기 학생에서 사회초년생이 되면은 갑자기 그걸 입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입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그러다 그쵸. 보니까 사실은 옷 입었을 때 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남자는 수트지. 사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내가 입었을 때는 그냥 불편해. 약간 나이 들어 보여. 약간 오히려 이런 느낌이 나는 또 처음에 있었다 보니까 수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었는데 근데 옷은 진짜 좋아했어. 그쵸. 그래서 이제 내 회사에서 버는 월급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옷을 사는데 쓰는 정도로 욜로였네. 패션 욜로였네. 좀 그랬던 것 같아. 약간 그걸로 약간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스도 풀었던 것 같고 이제 결정적으로 수트를 왜 좋아하게 됐냐.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잘 테일러드 된 자켓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던 거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적인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켓을 내가 딱 입고 몸에 감기면서 딱 떨어지는 걸 내가 딱 느낀 순간 이런 수트도 있구나 세상에. 근데 내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수트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야 이거 나 말고도 일반 대한민국 직장 남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어차피 입어야 되는 수트면 이렇게 멋있는 수트도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다 모를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 기회가 뭐였나요? 처음에 좋은 수트를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이런 이탈리안 테일러드 수트를 약간 반맞춤 정도로 진행해주는 그 샵에서 기회가 있었던 거지. 그거를 입어보고 와 이게 뭐지? 싶은 느낌? 그래서 지금도 나는 손님들한테 이제 말로 막 설명해봐도 사실은 이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분야다 보니까 그냥 자켓을 먼저 한번 입혀봐드려 그냥. 그러면 남자들이 그걸 딱 입는 순간 바로 이거 내가 알고 있던 정장하고 다른데? 오죽하면 그 옛날에 맞춤 정장을 많이 해보셨던 어른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제 예복을 맞추러 왔을 때 아버님들이 이제 혼주복 맞추러 올 때 나 양복 많이 맞춰봤고 맞춤 양복 다 알아. 나 괜찮아 막 이러시는 분들도 이런 테일러드 된 자켓을 입어보면은 내가 이거 알고 있던 맞춤 정장하고는 좀 결이 다른 옷이네 느끼면서 오히려 더 흥미를 표하시고 더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되게 많을 정도로 이게 이제 똑같은 양복도 이제 카테고리나 메이킹 방식이라던가 스타일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거를 처음 느낀 날 이제 확 빠지게 된 거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본드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지만 그냥 그 뭔가 홍콩 노아는 또 아니었고 좀 뭔가 대부나 그러니까 그 대부는 아니었는데 대부는 좀 어린애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수트 입고 뭔가 마피아들 싸우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런 옷차림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았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수트를 입고 있었으니까 막 수트 입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 비흡연자였지만 지금도 비흡연자.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포마드 바르고 담배 피면서 막 뭐 총 쏘면서 싸우고 막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서 한국 영화 중에도 좀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달콤한 인생이에요. 김준 감독 그 이병헌 씨 나오는 그거를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무슨 조폭마누라 이런 걸 솔직히 누아르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최초의 한국 정통 누아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트를 좋아하고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 다 유치했고 뭔가 좀 뭐랄까 수준이 낮은 느낌이었고 근데 딱 달콤한 인생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다. 이거는 진짜를 만들었다. 한국형 누아르. 네, 한국형 누아르. 딱 SM5 딱 각진 거 딱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수트 딱 제대로 입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펄럭펄럭거리는데 이 안쪽에 안감이 막 빨강색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난 그게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내가 수트를 맞추게 되면은 안감을 좀 화려하게 해야겠다 이런 로망. 그런 거까지. 네, 그거 보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디테일을 다 봤네 그거를.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수트를 좀 좋아했었는데 이제 내가 ROTC가 된 거죠. 대학교를 그러니까 갔는데. 그래서 장교를 했나 보네. 정복을 입으니까.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복 그쵸. 그걸 뭐라고 하지? 단복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복을 그래서 제가 또 ROTC에 대한 그 어떤 로망도 그 단복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단복을 입을 때도 그 규칙 같은 게 엄청 빡세요.
근데 그게 그 클래식 복식이랑 되게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윈저 노트로 넥타이를 매야 되고. 오, 정말. 이게 이제 가짜 넥타이가 아니라 진짜 타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더블 브레스티드잖아요. 안에 요 단추를 잠갔는지를 지나가다 선배들이 이렇게 확인해, 안에 손으로. 단복이 다 더블 브레스티드예요? 네, 다 더블 브레스티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안쪽에 단추를 잠그는 거가 익숙했었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내가 누가 나한테 이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너무 좋았어. 나 이걸 원래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ROTC 하기 전에도 대학생 때도 셔츠에 자켓을 입고 많이 다녔었고, 네.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셔츠가 저는 되게 멋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포멀웨어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형이랑 저랑 차이점은 형은 옷 자체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 저는 클래식 포멀웨어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복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저희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군복이 원래 수트의 원형이니까. 그렇죠. 뭐 트렌치 코트나 맞아. 뭐 제가 입고 다니는 뭐 M65 야상이나 이런 맞아. 것들이 다 이제 좀 밀리터리에서 온 거죠. 밀리터리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빌로우 영상도 아마 이거 전에 업로드가 됐을 텐데 세빌로우의 많은 그 테일러 샵들도 다 이제 밀리터리, 군복을 영국군 그 뭐 해군, 장교들 막 이런 것 옷들. 공군, 해군, 육군의 군복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헬티지를 가진 테일러 샵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 이제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군복들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 근위병복.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런 걸 만들었다. 여기 이렇게 납품을 했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그들한테는 되게 높은 자기들의 어떤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맞물려가지고 ROTC를 또 지나고 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게 매일매일 정장을 입어 이러는데. 그 말을 선배가 나한테 했을 때는 내가 되게 뭔가 당황하거나 싫어할 거라 생각했나 봐. 근데 이제 그치. 진짜요?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회사에도 IT 쪽은 완전히 막 자켓까지 빡세게 입진 않았어요. 조금 그냥 뭔가 남방 같은 셔츠에다가 뭔가 좀 뭐 타이도 안 하고 좀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수트가 아니라 그냥 자켓 있잖아요. 그냥 약간 블레이저. 어느 정도 격식 있는 정도. 블레이저. 캐주얼. 맞아요.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만 입었어도 됐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맞아. 빡정장을 입었던 거죠. 근데 나도 똑같잖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싫었어 그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수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그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입었던 게 저는 당연히 이제 돈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수트가 그러니까 유니폼이니까 주 5일을 입어야 되니까 한 3벌을 썼었어요. 네이비색, 그리고 검정색, 그레이 컬러. 좀 여유가 있었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래도 회사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장교 출신이니까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벌을 사서 이제 안에 셔츠들 막 여러 개 사서 그걸로 이제 조합을 막 해서 입는 거지. 타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샀었는데 그때 막 강의하러 다니고 뭐 이제 본사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옷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저는 또 다 수트를 입는 분위기긴 했는데 저는 또 별종이었던 게 저는 그 복식의 규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장교 출신이니까 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엄청 더울 때 반팔 셔츠를 입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저희 뭐 팀장님이나 저희 선배들이 야, 더울 때는 반팔 셔츠 입어도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긴팔 셔츠 입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장교를 안 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긴팔을 입었었고 그리고 신발 구두를 신을 때도 그 고무줄 끈 있어요. 가짜 끈. 그 다이소에 가면 있는 거. 네, 그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텐디 구두 많이 신었었는데 그게 전투화로 되게 좋잖아요. 부드럽고 그 안에 쿠션도 잘 돼 있고 뭐 금강재화나 텐디 이런 거 많이 신었었는데 그래서 텐디 같은 데서 구두 사면은 그냥 고무줄 끈이 디폴트였어요. 그때는 이제 저처럼 전투화로 신는 사람들도 많았었으니까 이걸 하루 종일 신고 있으니까 좀 뭔가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식당 들어가고 나올 때 신발 벗고 들어갈 때 맞아. 바로 쑥 들어가요. 그냥 이제 구두 주걱도 없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쑥쑥 신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것도 싫어했었어. 그래서 진짜 리얼 그 레이스업을 했었죠. 네. 비록 텐디를 신을지라도. 거의 뭐 웬만한 그 테일러샵 대표들보다 더 했는데 거의. 그래서 어느 날 회식을 할 때 저희 팀장님을 필두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어젠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뭐 누구 대리는 너무 그게 빡빡하다. 조금 그 융통성이 없다. 그럼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했겠네. 후배들한테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그걸 지키는 나의 거야. 루틴, 나만의. 좀 그래서 그 팀장님이 이제 뭐 클대리는 좀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는 좀 그거 너무 빡빡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팀장님이었는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저만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킬 겁니다. 그때부터 클래시했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그 파트장님이 계셨어요. 이제 애기도 있고 이런 조금 연령이 있으신 여자 파트장님이 저는 클대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클대리의 이런 이렇게 좋다. 소신이 있는 게 멋있다. 이 여성으로서 봤을 때 이 남자의 멋을 되게 잘 지키는 거라서. 그리고 그게 또 HRD라는 업종에 어울려 또 그게. 그쵸. 그 직무에 어울려 되게. 그쵸. 이제 어쨌든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뭔가 딱 이제 남들 앞에서 딱 항상 갖춰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엄청 그래서 제가 직무 만족도도 높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행사를 진행을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남들 앞에 서서 강의를 이렇게. 하거나 계속 이제 그러니까 포멀한 그러니까 좀 뭔가 본부장님이나 부문장님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만날 일도 많고 그분들이랑 식사할 일도 많은데 그분들이랑 있을 때는 항상 또 이제 굉장히 포멀하게 있어야 되고 머리도 이제 항상 깔끔하게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수트뽕이 엄청 찼었는데 킹스맨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킹스맨이 진짜 엄청난 한국에 이제 이런 수트뽕을 진짜 제대로.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킹스맨 몰아보기가 뜬 거야. 오 대박.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킹스맨 이미 다 너무 많이 나는 봤고 그쵸.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은 너무 그게 많이 보는 컨텐츠니까 뭐 그냥 또 다 본 거겠지라고 봤는데 다시 봐도 갑자기 순간 수트뽕이 확 차더라고요. 그쵸. 이게 맞아, 확실히 맞아. 그런 부분을 진짜 약간 잘 좀 뭐랄까 활용한 영화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콜린 퍼스가 딱 그 수트를 처음 딱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딱 입고 나왔을 때 와 저는 진짜 엄청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사실은 수트를 입고 진행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게 한국 유튜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진짜 좀 정중하게 좀 예의 있게 하는 그런 좀 매너 있게 하는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어서 이제 수트를 입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킹스맨이랑 맞물려서 저희도 이제 갑자기 좀 떡상하게 되는 계기도 좀 있었고 최근에 또 저희가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킹스맨에 나온 그 테일러샵 그러니까 진짜 그 킹스맨을 촬영을 했었던 그 감독이 실제 거기 고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또 촬영을 해왔잖아요. 안 보신 분 있으면 이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저의 그 수트 연대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트를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수트를 입을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뭐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수트는 막 비싼 걸 안 사더라도 셔츠는 진짜 좀 좋은 셔츠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할 때도 거기서 유니폼을 막 지급을 해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잘 안 받는 막 그런 걸 이제 주시는데 풀을 많이 먹였다 해야 되나? 엄청 빳빳해. 이게 막 아무리 빨래를 많이 돌려도 이제 계속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 그 행사장 알바할 때도 연회장 알바할 때도 거기서 주는 옷 보면 풀을 엄청 먹여가지고 근데 그게 이 겉에 옷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셔츠가 엄청 없어 보이거든요. 셔츠가 셔츠도 그렇고 뭐 수트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베스트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좀 약간 이거를 약간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끼. 뭐 약간 뭐 웨이터 같다. 뭐 그쵸. 약간 웨이터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약간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조금 비하하는 어떤 의미가 좀 담긴 느낌을 줬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자기한테 체형에 맞지도 않는 벙벙한 베스트를 입는다던가 바지랑 이제 어떤 비율적으로 연결돼도 안 되는 진짜 어디서 주워 입은 것 같은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되게 사람이 더 없어 보이거든요. 그쵸. 아무리 그렇게 베스트를 입는다 하더라도. 셔츠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요만큼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트 차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스가 되는 역할, 그쵸.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도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원단의 광택감이라던가 어떤 이 기세의 어떤 만듦새라던가 이런 바느질 어떤 완성도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수트를 좀 느낌 있게 입으시려면 셔츠를 좀 좋은 셔츠를 입으시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구두. 구두 중요하죠. 보통 이제 수트를 구입하러 오신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 양모 맞추러 왔다, 정장 맞추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셔츠라던가 이 바지가 요즘엔 좀 슬림하고 좀 짧잖아요. 그래서 구두가 수트 핏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지가 좀 짧다 보니까 구두의 쉐입이라던가 핏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두를 정말 자기 족형이라던가 그리고 입는 수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는 맞는 형태로 신어줘야 사실은 사람의 비율도 더 좋아 보이고 그쵸. 이게 일관성 있게 마무리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구두를 그냥 색깔로만 생각을 하세요. 나 검은색 구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옷 완성됐을 때 입어봐. 같이 그 구두를 신어보면은 구두가 이게 검은색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 청바지랑 어울리는 검은색 구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청바지라던가 캐주얼한 차림에 어울리는 구두 브랜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틴이나 이런. 예를 들면 알든이라던가 알든도 이제 좀 약간 수트랑 어울리는 쉐입의 구두가 형태가 모델이 있고 조금 더 캐주얼에 어울리는 모델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되게 드레시하고 광택감 있는 원단인데도 약간 자기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그냥 브랜드를 사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럴 경우에 약간 만약에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캐주얼한 무드를 내는 게 목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섹시한 느낌을 내는 게 목적이면 구두의 쉐입이나 가죽의 질감도 좀 섹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구두도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옷을 뭔가 좋은 옷을 제대로 느낌을 내려면은 좀 잘 좀 어울리는 구두를 신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양말이 진짜 엄청 많이 노출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길이가 좀 조금만 짧아서 이제 뭔가 피부가 보인다던가. 그렇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돼 있죠. 다리털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내려가 있는 게 있어요. 좀 루즈 삭스처럼. 아, 그렇죠. 그런 양말 신어도 좀 되게 깨져. 그것도 그렇죠. 옆에서 딱 봤을 이제 때. 하도 많이 오랫동안 신어서 이제 약간 그 고무 밴드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해진 거죠. 약간 그러면 좀 이제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굉장히 좀 사람을 달라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하나 더 얹어서 헤어스타일도. 아, 그건 너무 중요하죠. 저도 이제 노커스에서 옷을 많이 맞추잖아요. 네. 진짜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때도 제가 이제 바쁘거나 하면은 그냥 머리 안 한 상태로 막 가봉 보러 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항상 후회해요. 이게 너무 뭐랄까 볼 수가 없어. 느낌을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맞아.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그래서 뭔가 옷을 맞추거나 혹은 기성복을 사러 가실 때도 혹은 처음 옷을 딱 입어보실 때는 그래도 좀 헤어스타일링을 좀 하고 입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즉석에서 그냥 포마드를 발라드려요 그냥. 대충이라도 뭔가 좀 뭐 컬크림이라도 그죠? 네. 좀 약간 머리가 정돈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캐주얼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고 그쵸. 좀 이렇게 깔끔한 룩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의 그런 정돈된 느낌을 가지려면 약간 제품을 쓰긴 써야 돼요. 그쵸, 맞아요. 적어도 뭐 물이라도 좀 뿌려서라도 느낌을 보시는 게 좋고 약간 광택감이 있고 뭔가 좀 약간 정돈된 느낌이 있어야 사실 이 옷을 입었을 때도 약간 한 두세 배 정도 더 멋있어 보여. 맞아요. 네. 그 정도만 잘 지키셔도 사실은 훨씬 더 세련돼 보일 수가 있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그래도 수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 좋은 수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회초년생 분들은 네네. 요즘엔 또 회사 다니면은 수트를 안 입기도 하고 하니까 수트를 진짜 딱 한 벌 골라가지고 이거를 여기저기에 다양한 용도로 좀 쓰고 싶다 이런 네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딱 하나의 수트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수트를 골라야 할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예산이 있어. 네. 뭐 혹은 50만 원 예산이 있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울렛에 가서 진짜 예를 들면 원래 정가가 500만 원짜리 수트인데 90% 할인을 해서 5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원래 정가가 500만 원이면 원단도 되게 좋은 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단도 뭐 어디 로로편하고 뭐 예를 들면 뭐 150수 원단이고 뭐 근데 딱 입어봤을 때 약간 내 키가 한 170인데 길이가 좀 자켓이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수선해서 입으면은 완벽하겠다. 그리고 이제 수선집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선집도 수선집의 이제 어떤 퀄리티에 따라 다른데 아주 좋은데 맡기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진짜 아예 테일러샵에서 수선을 하는 게 아닌 이상에 그쵸. 테일러샵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실은. 왜냐면 주머니라던가 이런 부분에 절개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수선을 하면 옷이 이상해져요. 그 패턴이 망가지는 거죠.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놓은 옷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 하나 건드리기 시작하면 다른 데가 다 같이 건드려줘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걸 건드린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줄여서 받고 막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거의 맞춤 수트를 제작하는 건 정도의 그 어떤 전문성이 들어가야 그나마 좀 이제 어색하지 않게 수선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성복 가져와서 이거 이렇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건데 좀 수선해서 입고
싶은데 이거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수선해서 입어도 괜찮은 정도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선 비용 자체도 기회비용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돈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아까 방금 사례에서 말했던 것처럼 옷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뭐 원단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바느질이 좋은 옷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핏이 좋은 옷일 수 있는데, 저는 사회초년생일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원단이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원단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체형에 잘 맞는 핏의 수트를 입으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진짜 너무 안 좋은 게 아닌 이상에는 그쵸. 그렇게까지 좀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맨날 얘기를 드리는 게 진짜 여러 브랜드를 입어보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셔서 그냥 한 곳에서 뭐 예를 들면 솔리드홈 좋다던데 이러면서 그냥 딱 거기 가서 바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돌아서 입어보시다 보면 딱 자기한테 어울리는 딱 뭔가 봤을 때 와 이거 이 브랜드의 이 패턴이나 실루엣이 나랑 되게 잘 맞는다 싶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입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딱 하나의 수트로만 골라야 한다면 컬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뭐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맞아요. 형태는 좀 어떤 게 좋을까요? 형태는 싱글 수트가 좋겠죠, 아무래도. 투버튼 수트라면은. 투버튼의 딱 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스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투버튼의 싱글 그리고 라펠도 이런 피크드 라펠보다는 이런 좀 노치드 라펠로 이게 조금 뭔가 너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취향이긴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피크드 라펠을 좋아하긴 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고 완전히 다양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가장 맞는 답변인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있어요.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정장을 차려입을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뭔가 어떻게 보면 패션으로서 좀 더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컬러 선택을 좀 이제 본인이 자주 입는 어떤 그런 룩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고를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본 컬러가 아닌 경우에도 더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회사에서도 막 이거 가지고 막 뭐, 왜 이런 뭐 브라운 수트를 입었어?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아예. 그쵸. 예. 그래서 약간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내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입는 수트라 한다면은 좀 내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것도 좀 요즘 시대에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약간. 한 벌만 맞춘다면.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금액대가 낮진 않다 보니까 그쵸.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뭔가 예를 들어 기성복을 산다거나 뭔가 내가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입을 수 있는 뭐 수트를 찾는다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겠죠. 그쵸. 네. 다크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다크네이비나 차콜 그레이의 노치드 라펠의 투버튼 싱글에 그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적어도 이제 후회는 안 하죠. 그렇죠. 뭐 그냥 뭐 수트 하나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는 멋있는 수트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 입을 거라든지 뭔가 파티할 때 입을 거라든지 뭔가 좀 뭐 예를 들면 소개팅 할 때 입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 만족이죠 약간. 나 진짜 킹스맨 같은 어떤 그런 옷을 한번 하고 싶어 사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그거 상관없이 하는 건데. 그쵸. 근데 우선순위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게 후순위이긴 하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한국인으로서 좀 좋은 수트를 고를 때 팁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좀 비율적으로 뭐가 좀 어느 부분에 특이사항이 좀 있다든지. 옷을 입었을 때 뭐 특히 좀 가슴 근육 막 크신 분들은 이 가슴이 이렇게 많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 자켓 이 부분이. 자켓이 여기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가 뜨면 아래가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아랫단 부분이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가 또 약간 가슴을 피는 부분들이 피는 체형들이 또 있어. 그쵸. 이런 부분들은 또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봤을 때 힙 엉덩이 그 위쪽에 엄청나게 주름이 생기면서 꺾이는 현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약간 본인이 약간 뭔가 그런 체형을 가졌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또 약간 이렇게 약간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린 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앞에는 옷이 났는데 뒤에가 또
앞에는 옷이 여유가 있는데 뒤에가 작고 뒤에서 봤을 때 막 그 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고 막 본인이 옆에서 거울로 딱 서서 보고 내가 약간 이렇게 구분 체형인지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히는 체형인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고 브랜드마다 약간 기본적인 자기네 어떤 옷의 설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자켓에 어떤 싱글 자켓을 입었을 때 단추 만나는 점에서 약간 이렇게 모였다가 퍼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조화롭게 잘 되는지를만 보셔도 이제 같은 사이즈를 입어도 훨씬 더 보기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테일러 베이스의 수트 브랜드들이 그 장점이 뭐냐면은 캐주얼 정장 브랜드보다 이 사람의 앞뒤 통도 있잖아요. 이게 그쵸. 옆으로 커지는 것도 있지만 앞뒤의 두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볼륨감 혹은 입체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옷의 설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옆으로 커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앞뒤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약간 입체감 있게 옷을 만들면은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면서도 라인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뭐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입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엔 또 많이 입어보는 게 필요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좀 봐가면서 이제 거울을 봤을 때도 내가 뭐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첫 정장을 살 때 젊을 때는 체형이 또 슬림하고 그쵸. 예쁘니까 맞아. 뭘 입어도 이제 어느 정도 예쁜 느낌이 나는데 좀 어느 정도 본인 체형이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커지고 있다 혹은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느낄 때는 뭐 좀 가장 뭐 저렴한 금액대에 맞추더라도 좀 어느 정도 테일러링을 잘하는 샵에서 한번 옷을 맞춰보면은 아 나한테 맞는 밸런스와 핏의 옷이 이런 거구나 라는 기준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생기고 네. 본인이 다 고르면서 이제 옷을 맞추다 보니까 좀 내가 다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기성복을 사거나 할 때도 좀 이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느낌을 아니까 네. 훨씬 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계속 콜라보 제품을 내고 있는데 뭐 네. 셔츠나 모크넥이나 뭐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래서 좀 이 한국인한테 잘 맞는 좀 뭔가 그런 기성복을 좀 만들고 싶다는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수트는 진짜 이게 뭐 이미 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진짜 잘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의 문제기도 있어서 그쵸. 비용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원했던 제 꿈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정말 이런 테일러드 자켓을 입었을 때 그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과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어떤 체형이라던가 실루엣이나 이런 게 너무 저는 좀 홀릭했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젊은 분들도 일반 이런 수트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부여가 된 어떤 사건이었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뭐 수트를 혹시라도 만들게 된다면은 좀 그런 경험을 좀 줄 수 있는 옷이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뭐 팬데믹 때는 어차피 수트가 뭐 별로 니즈가 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수트를 좀 입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다 보니까 클로버 분들도 좀 수트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뭔가 진짜 막 온 마음으로 추천드릴 만한 그런 브랜드가 또 딱히 이제 어렵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만들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셔츠도 그동안 많이 좀 좋아해 주셨고 그렇죠. 사실은 셔츠는 정말 자신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맞춰 입었던 셔츠들이 좋았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기 쉽게 기성복으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수트도 이제 뭔가 뭐 이렇게 화려한 거는 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제대로 된 수트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어떤 그런 뭐 테일러링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분들이 입었을 때 너무 뭐 과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확실히 이래서 좋은 부분이 있구나. 확실히 수트라는 게 좀 무조건 불편한 옷은 아니구나. 무조건 약간 회사 유니폼은 아니구나. 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저희 꿈이긴 합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정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경험을 느끼면서 좀 행복하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기해 볼 게 네. 이제 사람들이 수트를 예전보다 안 입게 된 이유. 뭐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팬데믹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뭔가 에슬레저 룩이나 뭐 원마일웨어나 스트릿 뭐 패션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좀 스트릿화된 맞아요. 이제 뭐 버지라블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좀 그렇게 좀 변했었고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사람들이 좀 수트를 많이 안 입었었다. 실제로 불편한 옷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기업 문화가 좀 변했다. 수트를 5일 동안 입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꼰대 기업 느낌이 좀 나고 뭔가 우리는 되게 젊고 영한 기업이야 이런 느낌을 주려면 뭔가 좀 사람들을 좀 캐주얼하게 바꾸는 그런 기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렸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건 이제 환경이 어쨌건 복장이라는 게 의복이라는 게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수트가 기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입는 유니폼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평상시에 막 청바지 입고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 양복을 입었고 동네 골목마다 다 테일러샵이 있었고 그쵸. 예, 그래서 맞춰 입는 게 당연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시스템이나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기성복이라는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 양복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그쵸.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이제 이런 테일러 샵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이제 어떤 스타일로서 또 이제 또 이제 접근을 하니까 또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그쵸. 막 이랬던 건데 어쨌건 이번에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그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옷을 갖춰 입고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고 격식을 차리고 뭐 결혼식도 못 했으니까 그 당시에 뭔가 남들한테 격식을 차리고 뭔가 이럴 자리들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시대랑 가장 안 맞는 옷이긴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런 거에 대한 니즈도 좀 다시 생겨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이제는 에센셜 옷으로 입는다기보다는 네. 멋으로 입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백화점에 있는 그런 양복 파는 그러니까 진짜 그 정장들을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오히려 테일러샵들은 또 멋으로 입는 사람들이 계속 오면 맞아요. 수요가 또 꾸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막 이렇게 막 일반 회사에서 네. 그 유니폼으로서 정장을 입는 날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원래 뭐랄까요? 사람들이 풀어주는 건 되게 쉬운데 다시 그거를 잡는 거는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바꾸려면 다시 바꾸려면 다시 돌아가려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왜냐면 이렇게 안 입어도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진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걸 어떤 문화나 어떻게 보면 스타일 패션으로서 접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 네. 그게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좀 이제 양극화가 되겠네요. 네. 정말 그냥 이제 뭐 수트를 일할 때 입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뭐 그냥 입으시는 거고. 맞아요. 기존에도 그분들은 뭐 코로나 때도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어떤 조금 저렴하게 탄탄하게 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전투복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주변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멋으로 수트를 입는 분들은 계속 이제 멋으로 입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이 팬데믹 이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주면 좀 멋이 없다는 세련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저는 스스로 좀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조금 더 위트 있게 좀 힘을 빼는 거를 좀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는 약간 다시 좀 차려입는 게 좋아지기도 했어요. 약간. 그래요? 예, 약간 오히려 그런 시대를 좀 길게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고민했던 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수트를 어떻게 입어야 사람들이 좀 봤을 때 공감을 가질까.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설득하는 게 저의 또 중요한 뭐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게 그래 수트는 또 수트답게 입는 게 좀 멋있지.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한 컬러도 입어보고 그쵸. 뭐 이런 거에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시대도 유행도 돌고 돌잖아요 이제. 그쵸. 저거 우리 때 유행했던 건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맞아. 그 어떻게 보면 그 뭐지 그 밀레니엄 룩. 예. Y2K. Y2K 너무 밀레니엄. 네. 오랜만이네. 네. Y2K가 어떻게 보면 다시 유행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뭐 지금 뭐 다시 뭐 PB 파일로나 이런 막 올드머니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돌아오고 있고 그쵸. 막 그런 걸 또 소비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는 거 보면은 약간 확실히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고 수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굉장히 대표적인 분야지만 이것도 약간 유행을 타는 옷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근데 확실히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하게 입는 옷들은 그냥 툭툭 그냥 사서 입으면 되는데 이거는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맞아. 또 제대로 된 거를 해야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이제
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이제 허들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일반 유니폼으로 입는 정장보다도 더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쉽게 막 처음에 선뜻 이렇게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예, 그런 복식이기도 해서 조금 허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복을 할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격식을 완전 차려야 되는 자리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제대로 뭔가 딱 갖춰보는. 그렇죠. 완전 기회가 블랙타이 되는 느낌으로 진짜. 맞아요. 돌아올 수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제가 얘기한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빡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미는 게 조금 뮤트 없어 보인다. 좀 사람이 좀 너무 좀 오히려 멋이 없는 느낌. 좀 더 힘을 어딘가에 좀 빼는 게 더 예쁜 느낌.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 삐띠어머 갔을 때도 네. 저희 트위드 수트 입었을 때 네네. 그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이게 좀 새로 돌아오는 수트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저 원단 자체가 캐주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형이 이제 트위드 수트에 대한 얘기를 막 했을 때 이거다 싶었던 게 이런 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여성분들이 트위드 입는 것도 엄청 이제 포멀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완전히 무슨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남자들이 입었을 때도 좀 더 어딘가에 힘 빠진 좀 뮤트 느낌을 줄 수 있겠다. 그거에 딱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던 엠레온도르 그렇죠. 저희가 이제 런던에 있는 엠레온도르 매장을 갔을 때도 거기도 뭔가 좀 클래식이 좀 반영이 된 그러니까 뭔가 수트 같은 거에 뭐 좀 베이스볼 캡 같은 거 쓰고 맞아요. 뭔가 좀 그냥 뭐 바시티 잠바 같은 거 막 입고 그런 거가 되게 뭔가 믹스 매치 느낌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맞아. 트렌드 일종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가요? 형 보기에는 좀 새로 돌아온 이 수트의 트렌드가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확실히 팬데믹이 준 영향이 엄청 컸던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투에도 뭔가 좀 이제 스투를 뭔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연출을 하냐. 어떻게 보면 에임레온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쵸. 좀 기존에 있던 거를 잘 믹스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더 편해 보이게끔 그게 뭔가 좀 쿨해 보이게끔 그렇게 사실은 스타일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잘하고 그 화보 같은 것도 되게 잘 찍었던 그런 브랜드였던 거지. 사실은 뭐 없던 뭐 어떤 아이템을 새로 뭔가 짠 발명해서 뭐 디자인을 해서 나온 거라던가 그쵸. 뭐 이런 것들 사실 잘 없는 거라서 룩북이 진짜 좋았던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뉴발란스랑 콜라보한 제품들도 네.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을 새로 복각해서 만든다거나 뭐 농구화 형태로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었어서 사실은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삐띠어머 참석했을 때 입었던 그 트위드 수트라던가 그 턱시도 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렇게 차려입는 옷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막 유니폼으로서 데일리한 옷으로서 활용되지는 않다 보니까 아예 뭐 그런 약간 포멀한 턱시도가 됐던 그쵸. 뭐 그런 뭐 트위드 수트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이제 패션의 관점에서 이 테일러링적인 어떤 장점들은 사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체형을 굉장히 멋있게 연출해주고 뭔가 사람을 딱 뭔가 이제 격식 있게 보여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되 소재라던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조금 더 약간 패션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이제는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거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팬데믹 때도 계속 왔던 그 클래식의 기조는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룩. 프레피룩. 그쵸. 그러니까 프레피룩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리 막 그런 뭐 에슬레저룩 같은 게 유행을 할 때도 뭐 고프코 이런 거 유행할 때도 계속 갔거든. 아이비리그룩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그런 프레피 스타일은 좀 완전히 없어졌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프레피가 딱 중간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주얼과 클래식에. 그렇죠. 약간 굉장히 차려입는 복식 중에 하나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상류층의 문화였던 건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뭔가 좀 어쨌건 학생들이 입었던 룩이다 보니까 시작이 좀 영하잖아요. 그렇죠. 영하고 좀 편하단 말이에요. 느낌이 좀 더 뭔가 프렌들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좀 이제 이런 완전히 격식 있는 스투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좀 약간 예를 들면 원래 막 맞춤 수트를 막 이렇게 입었던 사람들도 그 팬데믹 때는 약간 그런 프레피한 스타일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더 이제 좀 유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수트를 포함한 이 클래식 웨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게 우리 둘 다
이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근데 이제 질문이네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패션으로서의 그 클래식웨어는 계속 있었거나 네.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뭔가 이 클래식웨어가 유니폼으로서의 네. 혹은 이제 어떤 에센셜 클로스로서의 그런 역할은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꾸미고 입고 간다의 개념이 꼭 수트가 아닌 거지 이제는.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바시티 자켓 같은 경우에도 저 이번에 그 키스에서 산 것도 뭔가 좀 중요한 자리에도 그냥 막 입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조금 어쨌든 저는 이제 클래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는 데는 다 이제 수트를 입고 가긴 하지만 제 아이덴티티니까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처음부터 수트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수트를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어쨌건 뭐 이런저런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링도 해보고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입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수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워낙 그 자산들이 오래됐고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수트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 테일러링을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어쨌건 이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물론 그런 건 있죠. 막 저기 강남 가면은 진짜 부자들은 좋은 차에서 추리닝 입고 내린다. 슬리퍼 끌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어쨌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도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어떤 장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차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 카테고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분화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인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 모든 원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고급 소재들일수록 사실은 더 그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워낙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층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면피하기 위한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수트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럭셔리한 수트가 좀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봐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커뮤니티를 다 뭐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체감상 그런 원래 클래식 웨어를 즐기는 커뮤니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카페들이 많았죠. 카페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회원들이 뭐 제가 이제 뭐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더 많이 늘진 않았을 것 같고 예전보다는 조금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좀 뭔가 활동량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즐기는 그 룩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의 정통 어떤 수트핏을 좀 선호하고 어떻게 선망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것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입기에도 좀 어색해지는 시대가 됐었겠죠, 약간. 그래서 좀 활동도 많이 좀 이제 그분들도 아마 지금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입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뮤니티가 뭔가 활성화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킹스맨 3가 나와야 돼. 킹스맨 3까지 나오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 마지막 편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퀄이고. 맞아, 프리퀄이다. 정식 시리즈로는 2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아, 프리퀄이었죠. 킹스맨 3에서 뭔가 어떤 누가 됐던 간에 뭐 콜린 파스가 됐던 아주 진짜 수트를 정말 뭐 손석구가 됐던. 그렇지. 킹스맨 손 섞고 나오면 끝나는. 약간 이런 정말 그 클래식한 무드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한류가 또 요즘에 또 대세니까. 그렇죠. 뭐 클래시가 나가던. 약간 예를 들면 그런 약간 어떤 매체가 주는 사실은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제대로 좀 비주얼적으로 문화적인 영향력 있는 어떤 뭐 GD가 됐던 뭐 누가 됐던 그런 사람이 뭔가 보여주면 사실은 이거는 불씨는 항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잘 누가 지펴주느냐. 그러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나타나서 한번 불씨를 지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커뮤니티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뭔가 좀 그런 커뮤니티들이 다시 살아나든 아니면은 뭔가 뭐 이런 진짜 그런 디젤 매니아 같은 커뮤니티나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떤 사이 역할을 하는 뭔가가 이제 새로 또 떠오르든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해야 그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다시 뭔가 좀 부응을 하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패션으로서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좀 많이 하면 그래도 뭐 근데 옛날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처럼 이제 뭐 그러니까 좀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입고 뭐 좀 뭐랄까요? 그런 격식을 차려야 되는 뭔가 중요한 파티 같은데 뭐 수트를 좀 입고 가고 뭐 좀 그런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또 이제 또 어떤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CEO가 수트를 너무 멋있게 입어. 아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떠오르는 CEO 누가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떠오르는 거 맞아요? 일론 머스크는 좀 위험한 사람이고 발언 조심해야 될 거. 약간 테슬라 주식도 사고 갖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선망의 어떤 롤 모델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뭐 제임스 본드가 됐든 뭐 킹스맨이 됐든 그런 영향을 좀 아니면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씨가 됐든 맞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톰 포드도 다니엘 크레이그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유행을 그렇죠. 맞아요. 다니엘 크레이그 보면서 톰 포드를 그렇게 딱 제임스 본드 핏으로 입기 시작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사실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는 핏은 이제 톰 포드에서 제안하는 그런 실루엣으로 입은 건 아니었는데 워낙에 근데 몸도 막 크고 하시니까 근데 본인이 되게 슬림하게 입기를 원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제 클래식 수트를 입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뭐 쫄수트야 막 이런 느낌 엄청 슬림하게 드는 건데 어쨌건 그분은 체형에 또 역할에 좀 잘 맞게끔 좀 되게 본인이 어쨌건 고집을 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멋있게 잘 소화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좀 제임스 본드라는 어떤 수트의 아이코닉한 그 캐릭터에 아직도 열광하게끔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좀 캐릭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차기 제임스 본드가 발탁이 돼서 나오면 또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뭔가 제발 좀 이제 다시 조금 더 젊어지고 되게 엄청 세련되게 멋진 제임스 본드가 나오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헨리 카빌 얘기도 나왔었고 그 톰 히들스턴 얘기도 나왔었고 뭐 헨리 카빌 근데 헨리 카빌도 이미 좀 나이가 많긴 하다. 근데 뭐 계속 이제 어떤 그 바뀌니까 트렌드가 또 거기에 맞게끔 배우도 계속 리스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좀 이번에는 그 다시 좀 젊은 배우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이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은퇴를 선언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 약간 사실 무드거든요 사실. 그런 무드를 내는 진짜 어떤 그런 체형도 그렇고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배우가 흔치 않아가지고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나도 좋으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클래식 웨어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많이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인 클래시와 테일러샵 노커스의 대표 박지현 대표님이 같이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저희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생계와 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카메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좀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평소에 하는 얘기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뭔가 사실은 평상시에 많이 하는 얘기도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아마 저희가 기획대로라면 좀 긴 영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래식의 미래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업계 관련자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흥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 영원히 담긴 얘기들을 저희가 은연중에 계속 하는. 자꾸만 저도 이제 어쨌건 이제 테일러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춤 수술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건 어쨌건 저희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약간 저는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견도 궁금해요 많이.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수트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즘에는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좀 참고해서 또 저희가 또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분짜리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저희 클래식 크루의 편집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외치겠습니다. Always be class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추장. 수트 최고.